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토요일 저녁 잘들 보내고 계시죠? 좀 늦은 시간인데, 간략하게 좀 다뤄볼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메디톡스 관련된 뉴스는 보셨죠? 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위기. 이거가 취소돼서 판매가 안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진 어떤 매출 규모의 상당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재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 뉴스가 일단 나오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왔죠. 어쨌든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함은 아니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매매 내용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통제법, 관리법, 기법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때 항상 그 위험성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위험성을 결국 피하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남고 그걸 잘 피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면은 성공하기 때문에 계속 그 위험성,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가진 돈에 대한 어떤 겁이라는 게 있죠. 돈에 대한 겁이라는 거는 내가 10,000원을 지출할 때 생기는 어떤 생각입니다. 내가 100만원을 지출할 때, 1000만원 지출할 때 사람마다 누구는 쉽게 하고 누구는 겁을 내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원래 10,000원에서 겁을 내던 사람이 10,000원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100만원, 200만원을 금방금방 사용을 할 정도로 희한하게 조금 쉽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겁이 없다는 거죠. 설마 그걸 다 잃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통합 개미 운동을 포함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많이 몰려오는 어떤 유동성이 보충되는 것은 주식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게 대부분은 그전에도 그랬듯이 대부분은 결국은 큰 손실 혹은 작은 손실이든 어쨌든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은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한다고 한들 자기가 안 겪으면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크게는 3차례 정도 깡통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 3년 정도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근데 그거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큰 금액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 금액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수가 또 큰 금액 아까 말했듯이 겁이 없죠. 겁이 없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죠.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잃는 순간 이제 느낍니다. 그 1,000만원의 무게에 대해서. 그 정도 잃고 나면 이제 느낍니다. 그거면은 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다뤄보고 경각심도 고취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인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증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나온 그 개별 종목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대형 악재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하는 그게 지금은 남의 일이겠죠. 지금은 남의 일이겠죠. 이 종목은 제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보통 접근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동행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를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내가 이런 걸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왔든 내가 10년을 잘해왔든 20년을 잘해왔든 여기에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은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는 결국 아까 말했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비중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지도 않은 악재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게 항상 시장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이번엔 내가 잘 피해갔을 뿐 내가 어떠한 툴을 가지고 하더라도 만날 수는 있다. 만날 확률이 줄어들 뿐이지. 그렇게 줄어드는 방식을 만들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하는 것들이 보통 계좌관리, 비중관리 그런 것들로 나뉘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안 좋았죠. 이미 보세요. 여기 80만원 80만원에서 지금 이미 뭐 여기까지는 30만원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락으로 내려온 거고 여기는 시장이 폭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10만원까지 찍었던 애입니다. 걔가 이제 조금 반등을 했는데 또 악재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 종목의 어떤 미래를 보고 갔던 사람은 쭉 왔겠죠. 이게 2018년이니까 거의 뭐 2년 만에 80만원이 10만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1억 넣었으면 1000만원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런 내용을 최근에 봤던 건 이런 애죠. 신라젠 15만원 찍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10만원 범위에서 이제 6만원, 7만원, 8만원 놀다가 한방에 악재 뉴스로 인해서 7천원 7천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만원에서 2017년 11월 이것도 뭐 거의 근 2년이죠. 근 2년 만에 만원이 됐어요. 만원 17만원에서 15만원에서 여기서 매매해서 여기서 판 사람은 뭐 좀 벌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물려서 여기까지 오느냐 라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나는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당한다라는 거는 오만이죠. 오만.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요걸 갖고 오는 거죠. 요걸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쭉 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고른 사람은 뭐 가능하겠죠. 근데 불과 2000년 정도 2000년도 때만 해도 굉장히 각광받던 뭐 조선업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요때부터 얼마입니까? 39만원, 40만원 최고가는 거의 50만원 정도 찍었죠. 쭉 그냥 내려온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냥. 그럼 이걸 잡았던 사람은 뭐 여기서 아이디어가 훼손돼서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으면 뭐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내가 여기서 감수하고 왜냐면 추가적인 어떤 하방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판단했던 아이디어가 훼손됐기 때문에 손절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뭐 돌이킬 수 없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가장 큰 이마트가 마트 2018년 요또 2년이죠. 2년 거의 32만원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10만원 10만원도 한번 깨뜨렸고 지금 10만원대에서 놀고 있죠. 10만원 초반에서 3분의 1 토막 그냥 뭐 이건 그냥 하방 추세죠. 그냥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좋은 방향으로 보고 들고 왔던 사람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장기 투자가 맞다 틀리다의 의미도 아니고 단기 투자가 맞다 틀리다의 의미도 아닙니다. 리스크를 알고 리스크에 대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뭔가 훼손됐다 생각해서 발을 빼고 아니면 내가 투자 방식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나누고 하는 걸 할 줄 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운빨로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잃는데 다수는 잃는다는 거죠. 다수는 잃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올라줬던 이런 삼성전자 요런 애들한테 지금 신규로 들어온 자금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얘가 쭉 지금 여기서부터 사서 동학개미운동이 활발했던 여기는 이미 다 물려있고, 다수는 또 물려있어요. 사실상 또 여기서 잘 잡은 사람들 얘네들 팔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잘 잡은 사람이라고 쳐요. 초보가 여기서 잘 잡아서 먹었단 말이야. 20% 정도 됐다고. 그럼 이 사람 언제 팔 거냐 라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을 가져요. 그냥 계속 들고 갈 거다, 계속 들고 갈 거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또 여기서 쭉 10년 뒤 20년 뒤까지 계속 가줘야 됩니다. 10년 뒤에 나는 못 팔았는데 11년 차부터 내려와서 쭉 내려와갖고 요 가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지금 판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초년생이 한 1000만원 잡아 넣었는데 20%니까 한 200만원 벌었죠. 200만원 벌었죠. 그건 뭐 내 인생을 바꿀 금액도 아니고 그럼 12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이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베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또 요런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안 기다립니다. 또 다른 종목 들어가요. 아니면 얘가 더 가면은 55,000원 돼서 6만원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원으로 1200만원 번 사람은 결국 그 200만원이 소진되고 900이 될 때까지 열심히 또 다른 것들을 할 겁니다. 왜냐면 방법은 모르니까. 자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리스크를 모르니까. 딱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리스크는 반드시 나는 겪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할 때마다 수익 보고 할 때마다 수익 볼 수는 없어요. 할 때마다 수익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 손실이 언젠간 반등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손실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할 줄 아느냐,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겪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근데 겪고 나면 이미 계좌는 무너져 있습니다. 네. 아까 애초에 처음에 말을 했던 이런 것들, 메디톡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이거를 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최근에 스윙으로 혹은 뭐 종가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다음날 쭉 내렸단 말이에요. 점화를 갔어. 그러면 그날 뭐 팔려고 최대한 시도를 하겠지만 못 팔고, 그 다음날 뭐 어떻게 팔았다. 그래서 단기간에 40% 50%의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있게 베팅을 하고, 내 전체 계좌 안에서 베팅을 하고, 이 정도 위험을 언제든지 맞아도 다시 또 당연히 힘들겠지만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스쿨을 할 때 지금은 연습이라고 하지만 결국 공을 지금 300만원에서 공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은 나중에 내 시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습은 300인데 100만원씩 매일 나눠서 어딘가 매매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런 걸 만난다는 거예요. 100만원 맞아서 뭐 40% 손실을 봤다. 100만원을 넣어서. 그럼 40만원이 난리죠. 그러면 260만원이라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 300만원을 넣었다가 맞으면은 극복이 불가능해져요. 그게 3천만원이면, 그게 3억이면은 돌이킬 수 없게 뒤로 빠꼴 치는 거죠. 계좌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한번 쭉 맞으면 힘들다고 했죠. 근데 이 맞는 수준이 쭉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못 올라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시드를 또 노동을 통해서 또 계속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가 최소화된 매매 뭐 이런 건 있지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는 없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리스크에 열려있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당할 수도 있으니까. 눈 뻘개서 지금 우리 돈 빼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 바닥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데, 주식 장 마감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벌어 나간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벌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 그거 다 빼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큰 돈을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넣어갖고 반등이 나와서 조금 먹었다 라면은 하루빨리 돈을 빼고 최소의 자금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확신을 보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같은 종목이지만 운이 좋아서 먹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잃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가 벌어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삼성전자의 통합개미 운동에 동참해서 일부를 먹었는데 자 먹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없으면 그건 어차피 다 물거품입니다. 1,000만원 벌고 2,000만원 벌고 한 돈을 밖에서 쓸 거 아니잖아요. 또 그 안에 또 돌린다고요. 정말로 많은 메일이 저한테도 오는데 그 중에 거의 8할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훨씬 많은 방법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문해서 계좌 트고 깔짝깔짝 대보고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벌어봤다고 어깨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항상 주식은 결국은 오르네. 결국 안 오르는 애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결국 안 올라요. 결국 안 오르잖아. 결국 내가 여기 지금 이게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그냥 이게 긴 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쭉 내려갔다 보는 거지 당일로 보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가겠지. 그래서 그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뚱해도 안 듣는 거죠.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안 듣는 겁니다. 근데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1년, 2년, 3년 뒤에 그래 그때 생각이 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면은 몇 년 뒤에 그때라도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걸 겪은 사람이 나중에 느끼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런 거 안 느끼고 그런 거 안 당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단기적인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맞는 게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씩 맞는 게 나옵니다. 그거 맞아도 되게 계좌를 꾸려 나가고 방식을 정비해 나가고 내 전체 자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하다 보니까 뭐 조금 샜는데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잃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달콤한 얘기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다수는 잃을 겁니다. 근데 적게 잊기를 바라고 적게 잃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돈을 벌어내는 소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조금 우울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토요일 저녁 잘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내일은 월요일 준비하기 전에 관심 종목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